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저는 지금 여주에 와 있는데요.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부분 변경 모델 시승 행사에 와 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가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2020년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됐고요. 출시되면서 3년 만에 62만 대나 팔린,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국산차 수출 1위, 수출을 또 굉장히 많이 한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차가 액티브 모델입니다. 3,099만 원짜리고요. 먼저 이 모델을 좀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간주행등 램프죠. 굉장히 얇게,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프로젝션 LED 램프가 있고요. 그 밑에 과거에는 안개등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안개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이렇게 X 형상의 바를 만들었고요. 크롬 바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액티브하고 조금 더 와일드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죠. 지금 보시는 게 카키색인데요. 카키색이 새롭게 또 출시가 된 색입니다. 측면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좀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요. 휠이 지금 액티브 같은 경우는 2555R18, 이건 지금 현재 18인치가 끼어 있고요. RS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외 모델은 16에서 18인치고요. 후면을 보시면 후면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LED 램프로 바꾸면서 디자인을 조금씩 줬습니다. 이렇게 RS와 또 액티브의 차이가 저 밑에 보면 배기구가 얘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RS 같은 경우는 배기구가 그냥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RS와 액티브의 차이는 또 액티브 같은 경우는 위에 이 루프를 하얀색 투톤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RS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투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차가 RS인데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차가 RS인데 RS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껴 있고요. 현재.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있죠. 24545R19 19인치 타이어가 껴 있죠. 디자인도 약간 액티브와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에 루프가 검은색으로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배기구죠. 배기구 위에 액티브 같은 경우는 여기가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이 배기구가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RS 같은 경우는 여기를 카본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배기구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RS와 액티브의 차이는 가격은 사실 똑같습니다. 3,099만 원으로 똑같고요. 트레일 블레이저의 최상위급 모델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니? 라고 물으면, 액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프로드에 포커스를 맞춘 차고, RS 같은 경우는 스포츠 주행, 퍼포먼스 주행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액티브 디자인이 좋다 그러면 액티브를 선택을 하면 되고, RS 디자인이 좋다 그러면 RS를 또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은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도 RS 모델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가 또 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모델이죠. 이번에 가격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좀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걸 감안하면 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차는 지금 액티브고요. RS 모델을 먼저 보시면 이런 스티치를 붉은 실로, 그리고 이런 데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죠. 그래서 좀 더 퍼포먼스하고 강렬한 주행의 느낌, 스포츠카의 느낌을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근데 반대로 이 액티브 모델은 이게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라임색, 약간 노란색의 연두가 낀 라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도 뭔가 약간 크롬
금속성의 느낌,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피커가 보스 7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트렁크를 여는 이런 버튼이 또 옆에 있고요. 트렁크를 뭐 최대한 열 거냐 아니면 4분의 3만 열 거냐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수석과 달리 운전석에는 전방향 전동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전 트레일블레이저와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죠. 이게 외관보다는 실내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실내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8인치 계기판과 11인치 인터테인먼트 창이 이렇게 하나로 일자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전 트레일블레이저가 송풍구가 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왜 굳이 위로 올렸을까? 주행하면서 시야가 여기를 쳐다보기가 좀 나빴죠. 뭐 바람이 밑에서 올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한 배치였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디자이너들이 이걸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위로 올려서 시야각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었죠. 오늘 비포장에 오프로드 코스도 달리고 이제 온로드 코스도 달리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복합 연비가 11.5입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죠. 더군다나 이 차가 사륜구동 모델인데 나쁘지 않고요. 연비 최고 연비는 14.3. 좀 이렇게 정속 주행 하다 보면 뭐 제 예상으로는 12.5나 13 정도까지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전 모델에서 이 비상 깜빡이, 비상등의 위치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뭐 이쪽에 있었죠. 구석에 멀리 있었는데 이걸 이제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여기 정확한 제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공조 버튼들이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게 온도 조절도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거잭이 있고요. 역시 뭐 최근의 차답게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USB 단자와 스마트폰 단자, 충전 단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AWD 뭐 사륜구동 이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또 기능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버튼으로 조정할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음료수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이 충전하는 무선 충전 기능이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런 차급에서 무선 충전 기능을 두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무선 충전 기능을 여기에 이렇게 뒀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내비게이션이 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뭐 제 차도 내비게이션이 기존에 달려 있지만 저는 그 티맵 내비가 보기가 편해서 내비게이션을 저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거는 큰 불편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센터 콘솔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굉장히 깊고요. 좁고 깊습니다. 아마 이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들어가고 태블릿은 작은 태블릿 정도 들어갈까요? 디지털 카메라 하나 정도 들어가고 지갑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은 수납함이 이렇게 있고요. 실내가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송풍구도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죠. 이 송풍구가 뭔가 좀 투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었는데 송풍구의 디자인도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스티치도 이제 이 차가 액티브와 RS 모델이 3,099만원이죠 3,000만원이 좀 넘는 모델이긴 한데 요즘에 경차값이 2천만원 하는 그런 시대니까요. 이 차도 소형 SUV 치고는 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 값에 비하면 지금 뭐 소렌토가 최근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6천만 원이 넘을 것 같이 얘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 생각을 하면 그렇지 그렇게 과하게 비싸진 않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여주인데요. 여주에 지금 좀 아까 오프로드를 시승을 했고요. 뭐 실내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출발을 해서 또
한번 고속도로, 고속판으로 뭐 이런 데 좀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액티브 모델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기존 모델과 외형과 실내 이런 디자인들이 좀 바뀌고 서스펜션의 세팅값 그리고 뭐 약간의 좀 개선이 있었지만 파워트레인은 그대로죠. 근데 아까 오프로드를 타면서 이상하게 세팅값이 달라졌나? 라고 느낄 정도로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튀지 않고 부드러운, 그 굉장히 좀 모순적인 말인데 단단하면서 부드럽다. 그게 심한 요철에서 좀 차체가 좀 이렇게 콱콱 찌그러지지 않고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있으면서 통통 튀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주행이 좀 가능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쉐보레 담당자에게 좀 물어봤더니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건 바뀐 게 전혀 없고, 근데 다만 RS 모델에 19인치 타이어를 추가하면서 서스펜션을 손을 봤다, 튜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모델 RS뿐 아니라 액티브, LT, 프리미엄 이런 전체 모델의 서스펜션 값을 조금 개선을 했다, 그리고 좀 튜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효과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이전에 그런 좀 장거리 타면서 약간의 불만이 좀 뭐였냐면 차체가 약간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면서 장거리 할 때 좀 출렁거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까 비포장에서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속도로를 타면서도 출렁거린다 이런 느낌은 전혀 느끼지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 차의 엔진이 1.35L 2터보 가솔린 엔진이죠. 156마력의 토크가 24.1. 뭐 마력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토크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지금 현재 제가 뭐 100km를 조금 상회하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힘이 딸린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좀 장점으로 좀 볼만한 게 외부 소음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뭐 전면에 흡차음유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엔진룸에도 흡차음제를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브랜드의 작은 차들은 방음이나 뭐 이런 진동, 이런 NVH죠, 그런 거에 조금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 전면 흡차음률이 넣고 안에 흡차음제를 많이 넣었다고는 하지만 실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현재 100km 좀 넘는데도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까도 여주 올 때 동료 기자랑 작은 소리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좀 실내가 조용했습니다. 근데 아까 비포장 탈 때도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다 뭐 이런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역시 제가 직접 운전을 해봐도 실내가 굉장히 조용해졌다. 사실 이게 실내가 시끄러운 게 어떤 도심 주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거리를 타거나 어떤 고속도로를 탈 때, 좀 고속으로 달릴 때 그럼 풍절음이 실내로 들어오면 조금 피곤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음악을 듣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 이런 풍절음이 계속 쉽게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피로도가 확실히 더합니다. 근데 이 차도 작은 차 치고는 진동 소음이 확실히 많이 잡혔다, 이전 모델보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액티브의 AWD 4륜구동 모델인데요. 이러면서 뭐 차가 좀 미끄럽다, 뭐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아니면 뭐 진흙탕길이다 이러면 얘가 스스로 노면을 읽어서 4륜구동으로 바뀌죠. 여기에 AWD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도 4륜구동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뭐 이런 하여튼 좋은 기능들이 이 차에 좀 숨어 있고요. 트레일 블레이저가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차급이죠.
근데 최근에 그 쉐보레에 있는 직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의외로 은퇴자들이나 중장년층이 또 이 차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고장 잘 안 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차니까 유지비가 좀 적게 들고 그러면서 민첩하죠. 그런 몇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중장년층, 특히 은퇴한 노년층에서도 이 차를 굉장히 선호한다,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지금 고속도로에서 구명용 모델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차체 강성이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게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캐빈룸은 지켜야겠죠. 앞에 탑승자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캐빈룸을 지켜야 되는 그 부위에는 또 고강성 금속을 쓰고,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링이 세팅을 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GM의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GM이 모든 차에 적용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기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뷰포장 때도 확실히 그 비틀림 강성이 이전보다 좀 좋아졌고요. 지금도 고속도로에서도 뭐 크게 요동치지 않고 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는 평상시에 이 트렁크가 460리터입니다. 그러다가 2열을 접으면 1470리터로 한 1000리터가 확 늘어나죠. 거기에다가 조수석을 앞으로 폴딩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3m 정도 되는 긴 짐도 이 차에 길게 이렇게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완전 과거에는 2열이 폴딩이 안 되는 차도 많았죠. 근데 최근에 2열이 어지간한 차들, 특히 세단도 다 2열 폴딩이 되는 차가 많고, 뭐 무거운 짐도 싣고, 자취방에 이삿짐도 좀 싣고, 이런 또 장점이 있는 건데, 그걸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차의 연비는 전륜구동 모델은 12.9, 사륜구동 모델은 11.6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에 연비 측정하는 그 부서에서 공인연비죠. 박하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리터당 15km 정도의 연비를 받아왔는데, 막상 대한민국에서 연비 측정해서 공인연비를 부여할 때는 연비가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이었다면 8.5, 9 이 정도로 다운이 되죠. 그래서 실제 최근에 나온 차들은 복합연비로 발표를 할 때 뭐 한 10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 실제로 시승해서 운전을 해보면 11에서 12, 13까지 가는 차들도 사실 많습니다. 사실 이 차도 제가 잠깐 볼까요? 현재 지금 비포장길, 아까 뭐 오프로드도 탔고 지금 계속 시동을 걸어 놨었거든요. 날씨가 뜨거워서. 근데 현재 11.5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를 좀 정숙 주행을 하고 지금 현재 42km 남았는데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뭐 12 정도는 충분히 찍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차에는 소형 SUV답지 않는 몇 가지 좀 고급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요. 외부의 소음이 들어왔을 때 그 소음을 상쇄시키는 그런 또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비를 높이고 에어로 다이내믹한 그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에어로 셔터를 이 앞에 달았습니다. 라지에타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굳이 시킬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셔터를 닫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해서 어떤 공기 저항이 덜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게 이제 연비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 기능이 이런 작은 차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어떤 주행의 그런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이외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요. 그리고 핸즈프리로 테일 게이트를 여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핸즈프리 테일 게이트 기능은 이런 작은 차에 좀 잘 없는 기능인데 넣었다는 거는 쉐보레가 트레일 블레이저에 공을 좀 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차의 가격이죠. 분명하면서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가장 아래급 모델이 LT입니다. LT 등급인데 2,699만원. 그리고 그 위에 프리미엄
등급이 2,799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죠. 액티브 트림이 3,099만 원.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특화됐다 보면 AWD부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또 하나 RS 트림. 어떻게 보면 최상위 트림이 액티브 RS인데 RS 트림은 3,099만 원, 액티브하고 똑같습니다. 액티브 트림은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런 트림이고, RS 트림은 스포츠 드라이빙에 특화된 트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트레일 블레이저 부분 변경 모델을 타고 서울을 출발해서 여주까지 왕복을 하고, 또 여주에서 오프로드로 잠깐 탔는데요. 굉장히 많이 변했고, 특히 어떤 소음이나 진동, 부드러움, 그리고 서스펜션이 좀 튜닝이 됐는데 그 튜닝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튜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음이 정말 많이 잡혔고요. 이상으로 트레일 블레이저 시승을 좀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즐겁고 재미있는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제가 이 차가 오늘 최종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짧게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종 연비가 11.5, 1069km를 달려서 11.5인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차가 제가 오늘 한 150km 정도 시승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한 900km 가까이를 시승을 해서 이게 누적 연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렇게 해도 이 연비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까지 현재 이 차가 공장에서 생산되고 1069km를 탔는데 그 누적 연비가 11.5다. 근데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1.6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연비가 14.3. 이렇게 트립 쌍 연비는 이렇습니다.